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최근에 한참 붐인 PJ 스피너와 PJ 큐브,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노신가요? 저도 굉장히 가지고 노는 편인데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말이죠, 이런 PJ 계열의 장난감처럼 요즘 마이붐이 와서 자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소개드릴까 해요.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제네레이션즈 시티 커맨드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제품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란 캐릭터인데요, 무비 버전에 익숙하신 분이시라면 이 디자인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영화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작 애니메이션인 트랜스포머 G1에 등장하는 옵티머스의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인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조금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죠. 맨 처음에는 해외에서 연재 중인 트랜스포머 코믹스에 등장하는 옵티머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찾아봤는데 이러한 디자인의 옵티머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원작 애니메이션을 좀 더 어레인지한 게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이 원본 디자인의 출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우선 디자인을 보기 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 6스텝. 맨 처음에 PJ 큐브와 PJ 스피너를 꺼내면서 최근에 마이붐이 와서 PJ 계열의 장난감처럼 자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단 6스텝만으로 이 트럭에서 로봇으로 변형하기 때문이에요. 간단 병류에서 손에 착착 감기는 장난감이에요. 또 박스 디자인은 이쪽에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옵티머스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측면엔 오르본 마크, 그리고 뒷면 앞면과 마찬가지로 트럭과 로봇 모드의 사진이 있네요. 또 각 부분의 변형 포인트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설명되어 있네요. 이것만 봤을 때는 단 6스텝만으로 이 변형이 가능한가 보네요. 또 측면, 아까 앞에 보였던 옵티머스 일러스트가 좀 더 크게 그려졌어요. 그럼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바로 이래요. 뭐 이건 지금 끈을 풀었긴 하지만은 뒤에 속박스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장이에요. 조금의 공간도 없이 제품 자체가 박스에 꽉꽉 차있는 느낌이 정말이지 마음에 드네요. 구성은 시티 커맨드 옵티머스 프라임 단 하나예요. 심플 이즈 베스트. 자, 그러면 제품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비클 모드의 스타일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모티브가 된 차종은 실차에는 없는 것 같고 오리지널로 SF 어레인지가 들어간 트럭이네요. 프론트 부분은 붉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이쪽 앞에 보이는 그릴 부분은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또 이쪽에는 오로봇의 마크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부분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네요. 휠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없어요. 또 프론트 그라스 부분은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 안에까지 비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하지만 안쪽에는 아무런 조형도 없어요. 또 측면을 보면은 물결 무늬가 있는데요, 방금 프론트 부분이 전부 붉은색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이 푸른색 부분은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맨 처음에 파이어 패턴을 그리고 싶었던 거는 잘 알 것 같긴 하지만은 이건 아무리 봐도 물결 무늬 같네요. 비교 제품으로 저번에 리뷰했었던 칼리본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이런데 조금 이걸 파이어 패턴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배기구 부분은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오로봇의 마크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여기 아모나이트를 다시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 맥기로 된 이 부분, 이 부분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아마 연료를 넣어놓는 곳인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파츠가 이쪽에도 있어요. 또 그 주위에는 텅 비어 있어요. 중간에 이 부분은 아예 관통돼서 반대편이 보일 정도로 좀 비어 있어요. 또 측면으로 가보자면은 이쪽에 있는 바퀴도 필히 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검은색 플라스틱 그대로예요. 또 짐칸 부분이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트레일러 부분, 이 부분은
다른 톤으로 나눠놔서 파츠가 나눠지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또 반대편은 이쪽도 파츠가 좀 파여있긴 한데 제 그릴 부분이랑 라이트 부분을 표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조형이네요. 반대편도 동일한 구성이니 넘어가도록 하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래요. 밑은 이렇고요.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저도 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발매가는 2만원이에요. 최근에 트랜스포머 제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디럭스 클래스의 제품도 3만원을 띄고 있는데, 이 제품은 놀랍게도 리더 클래스의 사이즈임에도 2만원 선에서 발매를 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내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매했을 때 2만원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국내에선 이걸 발매하지 않았어요. 일단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2만원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도록 하죠. 역시 가격의 매직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면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선 이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이 부분은 좀 뭐랄까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구조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이제 좀 뭐랄까 커브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좀 더 그럴듯한 비클 모드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이건 어쩔 순 없죠.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비어있긴 하지만은 트럭으로서 기호는 충분하게 갖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단 트럭으로 보이기는 해요.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뭐랄까 역시 비어 보이는 건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또 그 외로는 반대편 이쪽이 텅 비어있는 부분, 텅 비어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럼에도 좀 그릴 부분이라던가 라이트 부분이 이쯤에 있습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려 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신경 써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그 정도려나요? 아쉬운 걸 꼽아도 이 정도일 것 같네요.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은 기호는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클 모드는 트럭으로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짐칸 부분을 절묘하게 색을 나눈 부분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믹을 보도록 하자면은 우선 바퀴가 전부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굴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클 모드 상태의 제품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방금도 꺼냈지만은 리더 클래스의 칼리번 옵티머스랑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리더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크기예요. 다만 칼리번 옵티머스 쪽에 루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볼륨감적으로는 칼리번 옵티머스가 좀 더 커 보이네요. 다음은 디럭스 클래스의 한로드랑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사이즈는 물론 옵티머스가 더 크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럭스 클래스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뭐랄까 스케일이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품을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변형을 보도록 하죠. 간단 명료한 6스텝 정말일까요? 그럼 보도록 하죠. 옵티머스 트랜스폼! 우선 팬더 부분과 짐칸 부분을 분리시켜줘요. 짐칸 부분 쪽에 핀이 있는데 이쪽에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에서부터 본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가동되는데 이걸 밑으로 가동시켜줘요. 다음으로는 짐칸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 양쪽으로 전개, 그 다음에 앞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 이쪽에 있는 프론트 그라스 부분이 회전이 돼요.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가져와주고 양팔을 내려줘요. 그 다음에 팔 내부에 수납되어 있는 손을 전개시켜주고 양 다리를
분할시켜서 벌려준 다음 발목의 각도를 조정시켜서 이렇게 가져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뒤에 이 부분 옵티머스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개시켜줘요. 완성!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입니다. 오, 박스에는 식스스텝만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자잘한 부분을 빼면은 네, 정말 식스스텝만으로 변형이 가능하네요. 이거 어차피 알고 리뷰한 거긴 하지만은 정말 굉장해요. 자, 그러면 제품을 가까이에서 보도록 할까요? 우선 프론트 글라스 부분이 그대로 정면으로 와서 옵티머스의 가슴 부분이 되고 배기구부터 짐칸까지가 그대로 팔이 되는 구조. 이 부분이 굉장히 파츠 효율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허리 쪽으로 내려와 다리가 되는 구조. 심플하면서 정말 보기 좋은 구조였는데 복부로부터 다리까지의 디자인이 로봇 모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디테일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배치해 뒀다는 점이 이야 정말이지 우수하네요. 그리고 발목 부분, 이 부분은 변형 관절도 아닌데 로봇 모드의 프로포션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해 추가한 관절이거든요. 제품을 두었을 때 로봇 모드의 완성도를 좀 더 빛나게 해주는 관절이 이 발목 관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우 정말 훌륭한데요. 좀 세세한 걸 이야기해보자면은 부분적으로 도색이 약간 부족한 점이랄까요? 원래 옵티머스에는 이쪽에 실버의 도색이 들어가 있고 뭐 부분적으로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원래 디자인인데 이번 제품에서는 비클 모드에 들어간 도색 이외에는 로봇 모드를 위한 도색이 들어있지 않네요. 하다못해 파이어 패턴이라도 제대로 그려줬으면 이쪽에 멋이 좀 더 살았을 텐데 말이죠. 뭐 그거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구조죠. 이야 앞에서 봤을 때 진짜 훌륭하네요. 앞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뒤에서 보면 이러한데 이때 이 제품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네요. 뭐 가슴 부분 바로 뒤에는 머리 전개하는 기믹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은 팔뚝부터 팔까지 파츠 전체가 비어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을 부분인데 이쪽에 파츠를 좀 더 덮었으면은 또 보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반대로 다리 부분 쪽은 완벽하게 파츠가 다 닫혀져 있어요. 다만 이게 원파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릎에 가동이 없어요. 이것도 좀 아쉽죠.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참고로 이쪽에 있는 보넷에서 그릴 부분, 이 부분은 뭐 변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뒤로 왔다고 해서 딱히 프로포션을 해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뭐 간단 변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했다면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좀 납득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쪽에 무릎 관절이랑 팔에 비어있는 곳은 약간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발매가가 2만원이라면 차라리 거기를 고집하지 말고 가격대를 올려서 이쪽에 파츠를 가려보는 건 어땠을까, 그랬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뭐 그런 아쉬움들을 빼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앞에서 봤을 때는 프로포션이 정말이지 훌륭해요. 훌륭하고 변형도 방금 보셨죠? 호쾌하게 파츠가 나눠지면서 제대로 로봇 모드가 되는 부분, 단 식스스텝만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한 로봇은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고 여기서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제품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선 변형이 깔끔하고 멋져서 자주 가지고 놀고 싶어지는 장난감이다 가 제일 큰 이유긴 한데, 두 번째 이유가 기본적인 스타일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스타일 말인데요, 변형 구조를 이용하면 좀 더 멋있게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복부의 변형 기믹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부 부분이 비클 모드일 때 이러한 구조였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리는 변형 기믹인데 이걸 반대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약간 접어주는 뉘앙스를 취해줄 수 있어요. 이걸 하면 말이죠. 뭐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대로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히어로 로봇의 전매 특허인 멋있는 선포즈가 가능해요. 이거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본 지인분들은 S자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이러한 S자석이가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체를 앞으로 접어주는 가동은 로봇의 멋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가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게 가능해서 선 포즈가 정말이지 멋지게 잘 잡혀요. 어떠신가요? 방금 일자로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저만 그럴 수 있긴 하지만은 네, 이런 식의 가동 기믹이 있어서 제품의 호감도가 단번에 올랐어요, 저는. 자, 다음으로 기믹을 볼 텐데요. 이 머리 부분 반대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눈 부분이 투광 기믹으로 빛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뒤에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직접적으로 빛을 대면은 이런 식으로 눈이 빛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깔끔하게 빛나네요. 기믹은 이 정도고, 다음으로는 제품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역시 리더급의 사이즈쯤 되다 보니까 보이저랑 크기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네요. 자, 또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은 디럭스 클래스의 드리프트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예요. 무비 버전인 제품들과 비교하면 이렇고, 역시 애니메이션 틱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과 비교해봐야겠죠? 마스터피스 G1 콤보이랑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이번 CD 커맨드 옵티머스가 약간 더 사이즈가 크네요. 스타일 면에도 꿀리지가 않네요. 역시 선포즈가 정말 멋진 것 같다니까요. G1 콤보이랑 비교하면은 이렇고, 또 하나 꺼내보도록 하죠. 요즘 한창 해외에서 방영 중인 트랜스포머 어드벤처에 등장하는 슈프림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슈프림 옵티머스가 약간 더 크네요. 한 머리 하나 사이즈 정도 크려나요? 네, 그 정도로 크네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 자,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약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 CD 커맨드 옵티머스 프라임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옵티머스의 가동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머리는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되고, 볼 조인트가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이 되네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각도도 볼 수 있는 점이 훌륭하네요. 그리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고개를 위로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팔의 가동을 보도록 하죠. 어깨는 말인데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가동이 되고, 옆으로는 여기까지 가동이 돼요. 그리고 팔꿈치가 여기까지 가동이 돼요. 그리고 주먹은 회전은 되지 않고 안쪽으로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허리에 회전은 없지만은 복부에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방금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체를 앞으로 굽혀줄 수 있어요. 또 방금 허리에 가동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가슴 부분 쪽에서 회전이 가능해요.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는 여기까지, 또 옆으로는 여기까지. 무릎의 가동은 없고 회전도 안 돼요. 발목 부분은 좌우로 가동이 되며 최대 여기까지 가동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다리를 찢어도 충분히 접지가 가능하네요.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옵티머스의 포즈샷을 찍어보고 리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하스브로 트랜스포머 제네레이션즈 CD 커맨드 옵티머스 프라임의 리뷰였습니다. 이야, 이 제품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계속 리뷰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던 제품이라서 드디어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네요. 왜 이렇게까지 소개드리고 싶었냐면은 리뷰 때도 다 얘기했지만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서요. 식스 스텝만으로 간단 명료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기본 프로포션이 정말 멋지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말이죠, 최근에 트랜스포머를 만진 제품들 중에서 생각해보자면은 이러한 깔끔한 손맛의 제품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원스텝 체인저나 이지 다이나믹 시리즈가 있다 보니까 뭐 그거랑 비교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이거는 거기에 더해서 가동도 가능하니까 말이에요. 제일 근접한 제품이 아마 트랜스포머 9 완규가 이러한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거는 요즘엔 나오는 제품이 아니니까 빼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간단한 구조에 가동도 가능하고 스타일이 멋진 제품은 트랜스포머를 여태까지 만져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느껴보는 신감각이었어요. 반다이로 이야기해보자면 전대방구 같은 제품이었어요. 진짜 간단 명료하면서 깔끔하게 변형이 된다는 점에 정말이지 감탄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품의 라인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좀 더 바라보자면 국내에 수입도 됐으면 좋겠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컬렉터 분들도 좀 만져봤으면 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은 좀 그런 식으로 뭐 이 제품의 라인이 계속해서 발전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또 리뷰의 감상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